생각은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는 사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 외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쇄된 글자 자체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정보가 종이 위에 없다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신문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정보, 느낌 혹은 생각을 전달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말은 분명 서로 다른 것이죠.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는 기호이며 여러분은 이를 다양한 의미와 연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란 실제, 즉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호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물 역시 글자처럼 어떤 실제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글 자체에 사상이 들어있지 않듯이 사물 속에는 참다운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이란 표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사물도 또 다른 종류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을 통해자 신을 표현한다는 관념에 익숙합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목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심지어 말을 할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반응을 감지할 수 있죠. 그러한 물리적 사물이나 움직임은 또 다른 종류의 표현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창조하듯이 그것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 사물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진화로 인해 생겨난 자연적인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 지식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도 근본적으로 생각이나 느낌, 언어 표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말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언어의 친숙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수한 기호들 속에서 특정 개념을 전달해줄 매개체를 골라내어 기호들의 집합체를 만드는 과정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기호를 생각으로 번역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언어의 메커니즘조차 여러분의 표면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 즉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수단으로서 육체적 환경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는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져야 물질의 참된 본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욕망이 말뿐만 아니라 사물로도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환경이나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자주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느낌이 말이나 육체적 표현, 몸짓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쉽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집 환경은 주인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는 잉크와 종이로 구현되었을 뿐 글자가 전달하는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에 이용되는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진 사물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책은 물리적인 절차를 거쳐 만드니까 로버트의 머릿속에서 뚝딱 만들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사거나 빌리는 것이기에 나는 분명 책을 창조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끝날 때쯤에는 스스로 이 책을 창조했으며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사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524번째 대화.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특정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리적 우주라도 그 속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감지하는 것 같은 사물의 깊이와 너비, 고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들은 여러분이 머무는 우주에 공존하면서도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사물을 감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다른 위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의식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여러분과 그들의 현실은 여러 가지 맥점에서 일치할 수 있고 실제 일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맥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말인데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된 이중현실, 현실들이 합쳐지는 공조점 따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요한 공조점, 환상적인 에너지원, 부수적인 공조점들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모든 현실이 겹치는 절대적인 4가지 공조점이 있습니다. 이 공조점들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나 다른 현실 간의 이동이 기능한 차원 워프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또한 일종의 변압기 같은 구실을 하여 창조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이런 부수적인 맥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맥점은 여러분이 생각이나 감정을 물질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정한 강도를 얻으면 앞에서 언급한 부수적인 맥점 가운데 하나의 힘을 자동적으로 끌어들여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예를 들면 빌딩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며 형체와 결합된 관념은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수명을 누리죠. 피라미드는 이러한 맥점이 관련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공조점들은 절대점이든 주요점이든 부수점이든 순수한 에너지의 축적이나 자취를 의미합니다. 맥점은 굳이 크기를 따진다면지 과학자들이 여태껏 발견해낸 어떤 입자보다도 작지만 지극히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특히 수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힌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맥점, 심지어 부수적 맥점의 근방에서도 중력이 미세하게 남아 변화하며 이른바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것 역시 어느 정도는 불안정해지는 경합이 있습니다. 부수적 맥점은 모든 현실과 현상계를 형성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망 안의 증화, 기처럼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것들이 모두 순수한 에너지의 자취나 축적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맥점이나 주요한 맥점, 그리고 갖가지 부수적인 맥점이 보유한 에너지 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맥점들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수적인 맥점은 흔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다른 곳보다 나은 터가 있게 마련입니다. 건강과 생명력이 좋아지거나 식물이 잘 자라고 다른 온갖 유익한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부수적인 맥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지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냅니다. 그런 맥점은 공조점으로 인해 특정한 각도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맥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에너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죠. 두 장소에 똑같은 생장 조건을 갖춰 놓아도 맥점이 관련되어 있는 곳의 식물이 그렇지 못한 곳의 식물보다 잘 자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는 이런 공조점과 그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역이 자리 잡고 있죠. 이 구역들 중 어떤 것은 맥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성장이나 활동과 관련 있는 온갖 조건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지만 니는 편의상 3차원적인 것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역의 본질은 이 책에서 그다지 비중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역의 힘은 어떤 시기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는 공조점이나 시간의 본질과는 무관한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맥점은 감정적인 강도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그런 공조점을 발동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생각이나 느낌에 거대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사념의 물질화는 한층 가속화됩니다. 여기에서 원래의 느낌이 어떠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일 뿐입니다. 이들 맥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감정이나 생각과 접촉했을 때 가동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맥점들을 발동시킨 감정이나 사념은 어떤 종류든 간에 맥점을 통해 강화됩니다.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은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로 구체화되는데 평상시에는 물리적으로 감지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아직 물질화되지 않은 초기 입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체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방사물입니다. 그것은 자극에 대한 의식의 반응에서 비롯된 눈에 보이지 않는 산물로서 개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늘상 일정한 법칙에 따라 합쳐집니다. 또 자신의 형상과 파동을 변화시키며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은 자신을 탄생시킨 본래의 감정이나 사념, 자극, 반작용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충분한 강도의 감정을 가진 이 전자기적 개체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물질로 웅집됩니다. 저절로 부수적인 공조점을 활성화시키죠. 그것은 강도가 떨어지는 다른 전자기적 개체에 비해 훨씬 빨리 물질화됩니다. 개체의 시각에서는 분자들이 마치 행성만큼이나 크게 보입니다. 윈자와 분자. 그리고 행성과 전자적 에너지 개체는 그것들을 생성시킨 동일한 원리의 각기 다른 표현체로서 저마다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의 상대적인 입장, 즉 시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집중 때문입니다. 개개의 사념이나 감정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개체나 조합으로 존재하다가 특정한 조건에서 공조점들의 도움을 받아 물질의 기초 단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물질화는 사념이나 감정의 속성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중성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감정이 수반되는 정신적 이미지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사물이나 조건, 사건을 만들어내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525번째 대화, 사념이나 정신적 이미지, 감정의 강도는 그에 따른 물질화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가 이루는 형체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강한 응집력을 지닐수록 물질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러한 원리는 원래의 정신적 이미지가 두려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그에 상관없이 적용되죠. 그런데 이 점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생생한 감정적 이미지를 생각해낸다면 그것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비관적인 사념이 스며들어 생각이나 감정이 재난의 잠재성을 띈다 하더라도 여지없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력과 내적 체험이 강렬할수록 스스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음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공조작용이 강력한 환경에, 즉 비정상적으로 전도성이 강한 지역에 산다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질병이나 재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비옥한 환경 속에서 손쉽게 물질화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느낌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균형 있게 긍정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치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유쾌한 상상이 쉽게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물질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잠재력도 더불어 강해집니다. 공조점들은 태양이 식물의 성장을 돕듯 원자와 분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것들의 공조 기능, 즉 조직화되고 구조적으로 뭉쳐지는 경향을 크게 강화시키죠. 공조점들은 물질의 속성 속에 내재된 자연 발생성을 극대화시키거나 강화시킵니다. 그것들은 심령적 발동기가 되어 비물질적인 요소를 물질적인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기술 서적이 아니기에 공조점이나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의 활동이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감정이나 생각이 나름대로 분명한 수단과 법칙에 따라 물질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까닭은 퍼스널리티의 다차원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3차원 현실로 물질화시킬 겁니다. 이 문제를 매듭 짓기 전에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은 사실은 그런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 즉 의식의 방사물이 여러분의 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식에서 다양한 강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세포의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전자기적 개체의 연결망이 가히 여러분의 환경 전체에 두루 뻗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에너지망을 토대로 모든 물질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주제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은 좋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공조점의 위치 정보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술 문명에 대해 건물이나 도로, 물건의 건설과 제작 능력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관념이 물질화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대
기술 문명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영구적인 건물, 도로, 그 외의 구조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배후에 버티고 있는 심령적 현실을 무시한다면 과학의 원리와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심령적 현실과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성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심령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여러분의 일부인 내면의 정체성을 밝히고 잠재력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지적이며 이신적인 껍데기를 말끔히 쓸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타고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의 존재 530번째 대화. 여러분은 자신이 한 가지 형태, 즉 육체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다른 형체를 더 갖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체를 창조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요한 정체성은 육체와 결부되어 있기에 그로부터 단절된 자신을 상상하기는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형체는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패턴에 따라 에너지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집중의 강도가 무척 중요하죠. 이를테면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가 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위낙 강렬하다 보니 본인의 퍼스널리티 정신체가 생겨난 것이죠. 설령 본인은 다른 장소에 자신의 영상이 나타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념체를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과학 장치가 개발될 수 있겠죠. 내면의 감각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념이나 감정을 포함한 강렬한 정신적 행위는 이처럼 육체적인 수준으로 물질화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원래 퍼스널리티의 인상을 띠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아직 완전히 육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제하는 유령과 같은 형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격은 물질화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결같이 자신과 동일한 형체를 띤 사념체를 외부에 내보냅니다. 이런 사념체는 단순한 투사물이 아니죠. 사념체는 때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과 공존하거나 심지어 그 내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육체적인 지각작용의 배후에서 그 사념체와 분명한 교류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변에 가고 싶은 욕망이 불현듯 강하게 솟구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욕망은 여러분의 형상을 띤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를 투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린 해안가에 이끌려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욕망이 매우 강렬하다면 에너지 역시 더욱 커져 의식의 일부분이 그 형체 속에 주입되어 방 안에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진 해안가의 바다 냄새를 맡거나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는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의 정도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입니다. 육체는 감정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에너지는 육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시킵니다. 육체는 절대 지속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끊임없이 맥동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는 실제로는 에너지의 본질과 구조로 인해 깜박거리고 있죠. 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굳이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있는 횟수만큼이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강도와 주의력 집중이 육체 외에 다른 형체를 창조하나 그것의 지속성과 수준은 원래 감정이나 사념의 강도에 달려있죠. 여러분의 공간은 육체 감각에 감지되지 않는 사념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투사물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정교한 과학 장비는 그런 형제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물의 주변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의 다양한 가동을 감지해낼 것입니다. 눈앞의 테이블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테이블은 고체라서 쉽사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뒤에 똑같은 또 다른 테이블이 있고 또 그 뒤에 똑같이 생긴 테이블이 차례차례 늘어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테이블은 뒤로 갈수록 물질성이 없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테이블의 앞과 좌우에도 그런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중에서 일정한 진동수에 도달하여 물질화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만 감지할 뿐이죠. 하지만 그 외의 현실도 다른 차원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좀 더 실체적인 현실도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여러분의 테이블이 아까의 다른 헛개비 테이블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그런 관점에서는 슈퍼 테이블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세계는 에너지의 응축도가 가장 높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추고 일부분이 된 현실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현재의 세계를 감지하는 이유는 단지 그뿐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아의 다른 부분들은 보다 강렬하게 집중된 에너지를 감지하고 처리하며 다른 성질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을 공부하는 다른 현실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왜곡된 공간관념, 즉 공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죠. 하지만 공간은 온갖 종류의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지각 메커니즘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현실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육체적으로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변으로 보낸 사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 사물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형체는 강렬한 감정적 욕망을 토대로 창조된 것이죠. 따라서 그 이미지는 자신의 현실 법칙을 따르며 물론 여러분보다는 뒤지지만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에서 여러분 역시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강하게 열망한 초자아로부터 투사된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초자아의 꼭두각시는 아니며 나름대로 발전하는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초자아의 경험에도 보탬이 되며 그것의 실제를 확장시켜줍니다. 또한 초자아의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초자아에게 흡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독립적인 존재인 여러분 역시 자신의 투사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식의 현실이나 그것이 물질화되는 수단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개개에 나아가 성취하는 발전에는 한계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퍼시빌리티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사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길을 잃었다거나 거부당했다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재 형체의 유형과 종류에는 무한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발전하겠지만 전체적인 자아, 즉 영혼은 한 가지 퍼시빌리티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집중을 통해 형체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스트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어찌 보면 육체는 아스트랄체가 물질화된 것입니다. 아스트랄체는 한시도 육체를 떠나지 않으며 앞에서 예로 든 해안가의 비유처럼 여러분에게서 투사된 형제도 아니죠. 여러분은 현재의 육체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해석되는 현상의 특정한 진동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역사의 시대나 현재 여러분의 시대, 그리고 윤회의 자아들과 현재 여러분의 자아는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알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믿기로 한 것이죠. 만일 게임의 법칙이 달랐다면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다른 수준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매우 자유롭게 알미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도 과거만큼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과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에
이 역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종류의 현상만 실제로 받아들이고 다른 현상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능한 과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특정한 부류의 과거만 선택하고 그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수한 종류의 과거 중에서 선택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미래와 가능한 현재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체험에 관한 한 과거, 현재, 미래는 에고, 의식, 무의식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무의미하죠.